아따, 라오스 좋네. 형님, 그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성민아, 이번에는 우리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 새로운 거요? 요즘 AI가 대세라던데 우리도 예쁜 아가씨 한 명 만들어보자. 아, 로맨스 한번 찍어볼까요? 역시 내 오른팔. 나이는 31살, 이름은 최민지, 어떻습니까? 오, 죽이네. 그럼 성격이랑 MBTI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한번 만들어봐라. 예, 제가 또 최 작가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번에 드라마 한 편 잘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크게 한탕 해보자고. 잉? 예. 아이고 좋을 때다 이 좋은 봄날. 아휴 나는 뭐하고 있나. 이 요즘은 앱으로도 여자친구를 만든다던데 나도 연애나 해볼까. 어? 이 뭐고? 데이트해? 오, 부산은 딱 내 스타일인데. 이 연락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혹시 대화할 여친 필요하지 않으세요? 대박. 먼저 대화도 걸고. 아니, 나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눌수록 저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MBTI가 어떻게 돼요? 저는 ISFP요. 좀 내향인이라. 오, 아니, 저는 ESFJ요. ISFP랑 찰떡궁합이라던데. 저도 들었어요. 아니, 정말 제 이상형이에요. 저도요. 에? 아, 혹시 어디 사세요? 저는 31살, 최민지라고 해요. 솔로고요. 작업 들어갔나? 예, 이 얼굴 보고 완전 뻑이 갔나 봅니다. 야, 요번에 AI 잘 빠졌던데. 신경 좀 썼습니다. 잘했네. 자, 그럼 슬슬 작업 들어가고. 잉? 예. 정일 씨,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찰떡궁합이고 민지 씨 딱 내 이상형이에요. 정일 씨, 정말 내 마음도 너무 잘 알고 외모도 딱 내 이상형이고. 우리 만나볼래요? 아,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그럼 여름 휴가는 한국으로? 당연하지. 만날 생각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저도요. 민지 씨 사랑해요. 나도요. 아, 우리 재테크 투자 같이 공부할래요? 갑자기? 재테크에 투자까지. 딱 내 스타일인데. 더 마음에 그런 들어요. 관심 많으면 재력도 좀 있겠지. 대화를 나눌수록 완전 내 스타일이네. 이거 재테크 좋죠? 요즘은 가상화폐가 대세잖아요. 비가상화폐가 요즘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랑 코인이랑 분산 투자하면 재미 좀 볼 것 같아요. 이거 비밀 정보인데 내 남자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분석도 꽤나 정확한데. 아이, 믿고 투자 좀 해볼까? 어디로 투자하면 되죠? 개인으로 활동하면서 투자를 대신해주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 계좌로 보내면 돼요. 신분은 내가 보장. 일단 200만 원 먼저 보낼게요. 수익이 오, 이 진짜 수익이 났네. 야, 이 200만 원 투자했는데 3배나 올랐다고? 야, 이 쏠쏠한데. 이번에 재미 좀 봤죠? 덕분에요. 새로운 투자처가 있는데 혹시 생각 있어요?
근데 투자 금액이 좀 커요. 얼마나요? 3천만 원부터 시작이래요. 수익은 4배 보장. 3천에 4배 보장이면 1억 2천? 오케이 콜. 지금 바로 보냅니다. 최 작가님, 투자금 회수는? 현금으로 받으면 의심할까봐 가상화폐 투자로 받았고요. 코인으로 안전하게 모셔뒀습니다. 아주 우리 최민지 양한테 푹 빠진 모양이던데 판을 좀 더 키워보지. 이미 3천만 원은 투자 받았고요. 이번에 한 7천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하려고요. 그래? 사랑한다고 맨날 메시지 보내던데 푹 빠졌을 때 한탕하고 떠야지. 예. 한번 잘해봐. 우리 민지 오늘은 뭐하나? 이상하네. 지난번에 돈 빌려준 뒤로 답도 영 늦고 이 급한 일 처리한다고는 했지만 뭔가 좀 뭐고? 메시지 창에서 나갔다고? 잠시만 이거 아이씨 민지 연락 줬지? 아니 아는 건 이 메시지 창밖에 없는데 나가면 어쩌라는 거고 씨. 저 설마 지금 사기당한 거가? 네, 뭐 앞선 사건에서도 보셨지만 정말 AI 관련 분쟁이 이렇게나 많구나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로맨스 스캠 사기에 연루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박병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범죄 조직은 AI 기반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인 딥페이크로 가상의 인물인 31세 최민지를 만들어 피해자인 박정일 씨와 연인인 것처럼 매일 연락을 하면서 신뢰를 쌓은 후 가상화폐 투자를 하도록 유인해서 결국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로맨스 스캠의 그 상대가 AI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인데 이게 보니까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과 다르지가 않네요. 예, AI 딥페이크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실존 인물과 화면상으로는 도저히 구분해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 사진, 음성 메시지는 물론 정교한 영상통화 화면까지 만들어 피해자의 마음을 얻은 뒤에 송금이나 투자를 유도해 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중입니다. 야, 근데 이게 AI를 이용한 딥페이크가 성범죄에만 이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AI를 이용해서 사기까지 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보통 로맨스 스킨 사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랑한다고 접근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랑한다고 접근해서 투자 유도를 하네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로맨스 스캠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은 상대방에게 한심을 얻은 후에 이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거나 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 재테크 공부를 같이 하자는 식으로 유도해서 실제 소액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난 것처럼 믿게 만든 후에 거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야. 정말로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딥페이크로 생성된 최민지에게 MBTI, 혈액형, 학력, 집안 등 세부 정보까지 설정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10일치 분량의 대본까지 미리 작성하는 치밀함까지 더해 도저히 속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AI로 지금 로맨스 상대를 가공으로 만들어서 사기를 친 거니까 이게 실제 사기를 친 상대의 그 실체가 없잖아요. 네. 자, 그럼 이 처벌은 누가 받게 되는지요? 실제 행위자인 최성민, 정현호와 같은 실존 범죄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총책, 관리책, 유인책, 모집책, 송금책, 세탁책, 인출책, 전달책 등 유기적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의 범죄 집단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이되 서로 누구인지 모르게 함으로써 만약 누군가 검거되더라도 다른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게 운영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네. 야, 이 지금 구조로 봤을 때 진짜 보이스피싱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보니까. 네. 근데 이게 경찰에 잡히면 대부분이
결국은 상선보다는 하선이 많게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네요. 예, 맞습니다. 경찰이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 조직원을 잡기 위해 피해 사례와 동일한 방법으로 범죄 조직에 일부러 접근을 해서 속아주는 척하다가 투자금 등을 현금으로 주겠다며 만남을 가지도록 유도하여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체포되는 조직원은 단순 인출책이거나 전달책인 경우가 많고 체포된 사람들도 본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했다고 말하거나 다른 조직원은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실도 그렇기 때문에 상선이나 다른 조직원을 검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영상을 보니까 지금 범죄자들이 라오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은 검거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본사를 한국이 아닌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가상인물인 최민지의 얼굴과 메신저 아이디, 대포폰 연락처밖에 없어 실제 수사를 하더라도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만약 범죄자가 특정되고 해외에 거주하는 소재지를 특정 가능하다면 인터폴을 통해 수배하여 송환하는 방법으로 검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검거가 된다면 이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사기죄 외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로 함께 기소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그 로맨스 스캠 사기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건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 사건을 좀 더 살펴보니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통해 100여 명으로부터 약 12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와. 경찰은 일당 45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8억 8천만 원까지 사기를 당했고 어휴. 이렇게 발생한 범죄 수익은 자금 세탁책에 의해 코인, 상품권 매매 가장 등 수법으로 현금화되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금이 이게 현금화가 되면 피해자들은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가 어렵겠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 범죄 수익은 세탁책에 의해 수차례 대포 통장을 거쳐 자금 이동되므로 사실상 추적할 수 없게 되고 가상화폐의 경우에 아직 법적 제도 장치가 미비한 상태라 추적이 어렵긴 하지만 코인 지갑이나 계좌 분석을 통해 은닉한 불법 수익금을 찾아낼 수 있고 범죄자들 소유의 부동산, 차량, 현금, 예금 등을 파악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한 범죄 수익 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후에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참 그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박정일 씨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즉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고 돈을 이체한 은행과 이체받은 은행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해서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거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동일한 수법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피해 사실 피해자 모임을 찾아 집단적 고소 또는 행동을 하시면 증거 수집이나 절차 진행에 있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사건들은 예방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똑같거든요. 이런 디지털 범죄에 대한 예방책 좀 있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신원 확인 절차입니다. AI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보내주는 자료나 영상 속의 얼굴과 말만 믿고 돈을 송금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 많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직접 만나자고 하는 경우 연락을 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남을 거부하면서 서서히 관계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오. 의심스러운 요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대면 만남을 요청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요즘에 뭐 얼굴을 이렇게 인식해서 결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 많은데 좀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 얼굴 인식 기반 간편 결제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 쇼핑몰 매장에서 고객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위조해 수차례 결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범인은 고객이 평소 SNS에 올린 영상과 사진 등을 기반으로 얼굴을 학습시켜 영상 속 얼굴로 실시간 카메라에 대응을 했고 시스템은 이를 본인 인증된 얼굴로 착각하고 결제를 승인한 것입니다. AI 모델이 얼굴 윤곽, 표정, 눈동자 움직임까지 모방 가능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SNS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러게요. 발달된 AI 기술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정말 그 이면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다는 거 주의하고 또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 감고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눈동자를 못 보게. 그래서 요즘 MZ들은 위에서 찍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자, 마지막으로 박정희 씨께도 한마디 더 해주시죠. 박정일 씨, 사랑하는 연인으로 믿었던 최민지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인물이고 심지어 범죄 조직에 의해 생성된 도구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1억 원의 금전적 피해까지 입으셔서 상심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속만 태우지 말고 정신을 가다듬고 경찰과 은행에 피해 신고를 하시고요. 조속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